계속해서 좀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렌트를 주고 있는 콘도다 하는데 그거를 매년 그러면 어떻게 좀 비용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좀 투자다 보니까 관리비가 이제 집주인이 내잖아요. 이쪽 주택 같은 경우는 네, 보통 커머셜은 이제 또 테넌트가 보통 내지만 관리비라던가 집 보험 또는 뭐 레노베이션을 내가 하고 렌트를 줬다든가 그런 어떤 항목들이 좀 있나요? 요즘 가장 큰 경비가 몰기지를 꼈으면 이자겠죠. 이자. 네, 원금은 안 되고 이자만. 원금은 안 되고. 예. 네. 뭐 2024년, 3년 이자 높았잖아요. 네. 몰기지를 맥시멈으로 끼신 분들은 다 적자에 가까웠죠. 네. 그냥 그 워낙에 이자율이 높았기 맞아요. 때문에. 네. 두 번째로 뭐 타운하우스나 콘도 같은 경우는 스트라타 피도 되고. 그렇죠. 관리비. 예. 네. 보험금. 네. 보험. 그 스트라타 뭐 타운하우스나 콘도를 하더라도 오너로서 또 하는 라이빌리티 인슈런스 따로 들어야 되니까. 그렇죠. 맞아요. 그거. 네. 그리고 프로퍼티 텍스. 재산세. 네. 그리고 뭐 레노베이션. 네. 말씀하신 거. 네. 네. 뭐 레노베이션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는데 필요한 레노베이션은 뭐 고장 같은 수리하고 그렇죠. 뭐 고쳐주고 맞아요. 이런 거는 임대소득 보고할 때 매년 그때 네. 영수증자 킵하고 네. 이렇게 경비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. 네. 여기서 팁은 어떤 공사하시는 분들은 현금 그렇죠. 달라고 네. 영수증 그 대신에 안 주고 뭐 이런 맞아요. 게 있는데 네.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. 그래봤자 GST 5%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. 네. 그거 다 내시고 오히려, 차라리 네, 경비 세금적으로 처리하는 게. 경비 처리하는 게 더 낫고요. 그리고 또 수리는 내가 팔기 전에 네. 좀 수 레노베이션을 있죠. 좀 많이 네. 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때는 뭐 바꾸고 벽을 말을 맞아요. 어떻게 이런 게 뭐 금액이 부엌을 크죠. 바꾸거나. 예, 네. 크죠. 네. 이런 경우는 임대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팔으면 양도소득세 계산하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때 내 부동산이 취득원가로 들어가요. 아, 네네. 임대소득의 수리비가 아니고. 어쨌거나 그러니까 매년 뭐 경비 처리하거나 팔 때 경비 처리하거나 다 경비 어떤 처리가 식으로든 된다. 계산을 다 들어갑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실 때 생기는 그 취득세도 그럼 당연히 경비 처리가 당연히 경비 처리. 네. 그 관련된 변호사들 비용. 네. 우리 저 복비. 리얼터님 네. 커미션도 네. 아주 큰 경비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경비 처리 다 되니까 복비 너무 이렇게 깎으시려고 하지 마시고. 네네네.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사심이 들어갔는데 죄송한데. 혹시 그럼 GST도 경비 처리가 되나요? 그 새 집을 살 땐 GST가 또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니까. 네. GST는 커머셜 유즈만 가능해서 이건 약간 레지덴셜이거든요. 그렇죠. 레지덴셜은 그래서 또 안타깝게도 경비로만 되고 그걸 환불 받을 수는 없고 경비로. 네, 어쨌든 경비 처리는 됩니다. 네. 요거까지 아마 생각하셨던 또 구독자분이 있지 않으실까 했는데 제가 대신 여쭤봤습니다. 네. 너무 좋습니다. 네. 신규 주택 구입 시에 GST 5%가 내셔야 되는데 참고로 또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목돈이 필요한데 GST는 일반적으로 몰개지에 얹어지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GST 몰개지 얹어지니까 크게 부담 없어요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시고 나서 1년 이내에 단기로 또 파시는 경우가 되게 요즘에 많으시거든요. 투자 목적으로 사셨다가 아니면 실제로 뭐 거주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계획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저한테 항상 문의를 하시더라고요. 스티브님 이거 GST 새 집이라서 또 바해가 또 내야 되나요? 라고 하면 김진용 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라고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. 네.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도 힘드실 거예요. 네. 등기하고 할 때 그쵸. 옛날에 질문 안 했던 GST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1년 안에 파는 거면 또 복잡하고 또 사는 사람이 또 1년 된 거 사면 또 물어봐야 되고 맞아요. 네. 질문이 많아졌죠. 맞아요. 네. 어떤 법이 새로 생겼냐 하면 네. 연방법에 나온 부분인데 플리핑 텍스. 네. 플리핑 텍스는 1년 안에 매매한 부동산은 취득 후에 이건 뭐 내가 살던 집이든 임대든 상관없어요. 비워놨던 무조건 1년 안에 팔아버리면 11개월 동안 살았어도 똑같아요. 무조건 팔게 되는 경우. 팔게 되면 네. 그러면은 일단 그 소득은 양도소득이 더 이상 아니에요. 그 이익은 옛날에 양도소득으로 되면 보통 일반 소득보다는 그 세율이 반이잖아요. 그렇죠. 양도소득 혜택이 50% 네. 면세되는 네. 거니까.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돼버려요. 비즈니스 인컴. 비즈니스 인컴. 그래서 세율이 일단 2배가 된 거고요. 네. 1년 안에 팔면 다 그럽니다. 이익이 나. 자기가 실제 살았어라도. 그런데 동시에 GST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. 정부 세무서 입장에서는 네. 1년 안에 판 걸 새 집으로 보기 때문에 네. 그러면 그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새 집의 입주권을 계약을 몇 년 전에 하고 올해 컴플리션을 했어요. 그러면 또 빌더한테 GST를 내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살지를 못하고 그냥 바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. 그렇죠. 네. 바로 팔게 되면 그럼 또 내가 GST를 받아야 돼요.
바이오한테 새로운 거예요. 새로운 바이오한테 또 받아야 돼요. 5%를 또 얹어서 받아야 네, 되는. 근데 그 개념 자체가 부가가치잖아요, GST가. 네. 그러면 내가 바이한테 받은 거 같고 하고 빌드한테 살 때 낸 거하고 해서 상쇄시켜서 네. 차이를 내는 개념이긴 한데 네. 근데 현실적으로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집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이 사람이 컴플리션을 하고 몇 개월을 뭐 살든 안 살든 그건 본인 관심 없고 그러니까요. 어쨌든 유즈드 홈인데 나보고 GST를 내라 그러니 맞아요. 그러니 그거를 받아들일 사람이 많지가 않겠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또 그 설명해서 또 GST를 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100만 불로 계약이 됐으면 이 안에 GST가 들어있다. 그렇죠. 이거 GST 넣은 걸로 하라. including GST 이렇게 돼버리죠. 난 추가로 5%안 되겠다. 당연히 어느 쪽이든 다 이해되죠. 파는 네. 사람도 이해되고 사는 네. 사람도 이해되고 입장 자체가. 네. 보통 이제 그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죠. 팔리려면. 네. 많이들 뭐 안 네. 그런 경우 따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. 이제 그렇게 되면 파는 입장에서는 네. 이제 GST 보고를 해야죠. 네. 받은 게 있고 네네. 또 내가 개발회사에 준 게 있고 그렇죠. 컴플리션에서 그래서 GST 양식을 통해서 계산해가지고 네. 차이 나는 거는 네. 더 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이 좀 손해가 있는 게 내가 따로 받았으면 네네. 낸 거하고 산 거하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내가 받은 거에 일부를 그렇죠. 주니까 억울하지 네. 않는데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버리니 맞아요.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어쩔 수 네. 없어요 현실이. 맞아요. 예, 그렇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손해가 났을 때는 내가 산 컴플리션 네. 금액보다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그러면 내가 펄처스한테 받은 거가 네. 개발회사한테 준 거보다 더 적은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럼 환불을 해주느냐? 개발회사한테 준 거가 더 많으니까 네. 그건 또 아니에요. 개발회사에 준 GST에서 네. 딱 내가 그 펄처스한테 받은 돈만큼만 네네. 그만큼만 환불해줘요. 내는 건 인정을 해도 환불받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딱 개발회사한테 내가 낸 것만 딱 받아요. 그걸 이 사업소득이라 말씀드렸죠. 손실 나는 경우는 손실도 인정을 못 받아요. 아 손실도. 네. 그거는 이제 인정받지 않는 그렇게 됩니다. 퍼스널 유즈 프로퍼티 이렇게 해요. 그게 사실은 다음 질문으로 제가 좀 여쭤볼 거였어요. 사실은 네. 요즘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켓이 여전히 바이어 마켓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분양 받았다던가 뭐 이제 전매를 팔다던가 뭐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1년 안에 파는 경우 외에 네네. 1년 이상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손실 인정받죠. 플리핑 텍스라는 규정에 들어가는 네네. 1년 안에 파는 레지던셜 프로퍼티를 받고 그러면은 손실을 인정받는다는 회계사님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양도소득세 내야 될 경우에서 그게 또 차감이 된다. 차감이 레지던셜 프로퍼티였어도 예를 들어서 네네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콘도를 산 금액보다 판 금액이 적으면 캐피털 로스. 그거는 과거에 내가 세금 낸 거 뒤로 3년 돌아갈 수도 있고 사용을 네네. 현재 당연히 사용하고요. 네. 현재는 근데 캐피털 게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네, 라이프타임에 죽기 전까지 어쨌든 네. 캐피털 게인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내 2월금이 손실 2월금. 네. 그러니까 앞으로나 뒤로 3년이나 미래로는 무한대로 손실 2월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원래 세법인데 네네. 딱 1년 안에 판 플리핑에 관련된 부분은 손실이 나도 인정이 안 돼요. 인정이 안 된다.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1년 이런 플리핑 텍스에 벗어나서 팔 경우는 이렇게 손실까지 인정이 네. 될 수 있으니 네. 예, 1년 안에 파는 거는 조금 그러긴 두 번 해도 생각을 해보시긴 하죠. 네, 그래도 요즘 이렇게 보면 또 1년 안에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. 그렇죠. 사정에 의해서. 네. 저희도 지금 도와드린 그런 매물들도 맞아요. 그런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. 그래서 네. 어쩔 수 없이. 예, 그거는 충분히 이해되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세금은 두 번째 문제죠, 그건. 맞아요. 우선 살고 봐야죠. 살고 봐야죠. 맞아요. 세금보다 우선 네, 네. 살고 봐야지. 네, 네. 맞아요. 네. 그리고 지금 이어서 여쭤보자면 그 플리핑 텍스가 이제 연방 정부 말씀하셨잖아요. 네, 이게 네. 1년. 1년. 근데 내년부터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BC 주에서 이 주정부에서 시작하는 예. 또 엔티 플리핑 텍스가 있지 않습니까? 막 그게 갑자기 막 생겨서 네.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 연방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가. 네. BC 정부도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그렇죠. 네. 빼가겠다. 네. 빼간다는 표현하면 안 돼요. 비공식으로. 네. 가져가겠다. 뭐 네. 이런 건데 2년에 팔을 때 이익이 났을 때 그것도 네. 이익이 나야 그렇죠. 되겠죠. 네네네. 그거는 면제 규정도 없고 무조건 20% 추가로 더 거두겠다. 그러면 네네. 세율 20% 바뀐다는 얘기 아니고 원래 계산하는 연방세 주세 외에 20% 약 이익 20%를 주정부에 더 가져가겠다는 얘기니까 네네. 이게 현실적으로 네. 도대체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생각이 들긴 해요. 네. 그게 2년이라고. 2년인데 이 컨디션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산 사람들은 그렇죠. 그 2년이란 카운트가 네. 입주권을 사인한 시점이니까 분양. 그냥 네. 그러면 컴플리션 될 때 되면 다 2년 다 넘은 거예요. 보통 다 넘죠. 네.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안 되고 해당이 안 되고. 어. 네네. 1년 안에 판 거는 그냥 무조건 20%가 붙어버리고 그런데 1년부터 2년 사이 네. 세칸이요. 네. 요 때는
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20%가 그레이주얼리 리듀스 돼서 네. 2년이 딱 되면 0이 돼요. 슬라이딩 스케일로 예, 스케일을 네. 되니까 그러니까 연방정부가 뭐 형이라면 뭐 형도 빼가는데 나도 나도 좀 달라. 정부가 달라. 그래서 내년부터. 네. 그래서 저희 그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어떤 관점은 이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. 이 새로운 BC주. 네네. 근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무조건 2년 동안 나 안 팔아야지라고 저한테 이렇게 문의 주신 분이 계세요. 난 아니에요. 무조건 안 판다. 내가 1년 전에 샀고 지금 이익이 났다면 네. 1년만 지나고 네. 이 두 세컨이어는 파는 걸 고려하는 게 필요하면 BC 플래핑 텍스가 너무 시리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네. 그 20% 그레이저리 준다고 그렇죠. 다 줄어들고 있어요. 계속 주는 구간이 네. 세컨이어 주는 구간이니까 네. 그리고 이 금액에 그렇게 그렇죠. 되니까 네. 임팩트가 크지 않아요. 그게 파는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봐요. 네, 맞아요. 저희도 늘 말씀드리는 게 난 무조건 안 팔래가 아니라 자세히 다 따져봐야 된다. 사실. 다 따져보고. 예외정도 되게 많고 그럼요. 말씀하신 것처럼 네. 파시려고 한다면 세금 때문에 못 파시지 말고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저희 같은 부동산에 연락 주십시오. 어느 케이스든 네, 이익이 나야지 걱정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맞아요. 이익이 안 맞아요. 나는 경우는 네. 모든 세금이든 넘는 거예요. 실제로 다른 종류의 소득보다 양도소득, 뭘 부동산 팔아서 확률적으로 CRA가 뭐 몇 년 지나서 자료를 보자고 할 확률이 더 높아요. 아, 역시. 그러다 보니 네, 매년 일어났던 일을 법의 테두리 안에 절세를 하고 그렇죠. 그리고 성실히 보고하고 맞아요. 귀찮아지면 안 되고 맞아요. 제때 네. 보고하는 건 중요합니다. 아, 오늘 변호사님 너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. 그러세요? 네, 다행입니다. 네. 제가 도움이 돼서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이렇게 전문가분을 또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여전히 저희 오늘 시청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다. 그래서 부동산 관해서는 당연히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고 여전히 세금 관련돼서 좀 의문점이 있다 한다면 김준영 회계사님께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정말 어려운 발걸음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가 항상 사실은 클로징 멘트에 제가 하는 게 있거든요. 예. 네. 제가 뭘 해야 되나요? 좀 약간 네. 이게 미리 알려준 게 없어요. 그렇죠. 이게 저희 짜지 않잖아요. 네, 저희 지금 오늘 하나도 안 짠 거예요. 하나도 안 찼습니다. 네. 그래서 진짜 그냥 생으로 이렇게 제가 여쭤보고 했는데 저희가 항상 그 마무리 멘트가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고 나서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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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네네. 저희가 요것만 한번 부탁드립니다. 좋아요만 어떻게 할까요? 이렇게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아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